초등 아이들을 위한 모든 교육 중에서 정말 딱 하나만 해야 된다. 딱 한 키워드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나는 주저없이 이걸 선택하겠어. 문해력들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문해력 중요하지.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야. 학부모님들한테 와닿으려면 영어 수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렇지. 수학은 아니고 영어는 조금 관련이 있지. 바로 인문학이야. 나는 초등 때 우리 아이들이 꼭 해야 하는 공부가 인문학 수업이라고 나는 정말 생각해. 인문학이 뭘까? 인문학은 쉽게 말해서 인간에 대한 관심과 탐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.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가장 쉬운 정의로. 그러니까 이제 문학, 역사, 철학, 예술 같은 이런 분야들이 인문학 범주에 포함이 될 수가 있지. 인간에 대한 관심과 탐구. 야, 정말 멋있지 않아? 멋있다 진짜. 근데 멋있는 동시에 되게 두루뭉술하게. 맞아. 분명한 느낌은 아니야. 그게 뭔데? 그게 그러니까. 왜 중요한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.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살아오고 있잖아. 그치.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, 어떤 사람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을 때, 이 사람 되게 멋있는데, 혹은 이 사람과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어. 일단은 있어 보이는 사람들. 있어. 돈? 뭐 물론 중요하지 않을 거 그렇지. 아니야. 있지. 후광이 뭐 없다고 얘기하는 현실적으로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. 근데 그게 아니라 뭐야? 일단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내가 모르는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사람? 그치. 뭐 재밌는 이야기. 뭐 유머러스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유머러스한 거 있으니까. 포함 흥미로운. 물론 이제 그 흥미라는 건 사람마다 관심이 다 다를 테니까.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뭔가 이 사람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. 대화를 좀 더 이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. 나를 처음 만났을 때? 모르겠고. 어땠나? 넘어가십시다. 네. 우리가 아침에 만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었어. 그렇구나. 전날에 술을 많이 먹었구나. 됐고요. 네. 왜? 그래 더 이뻐 보이실 수도 네, 있어. 알았습니다. 네. 얼굴이 빨개지시네요. 자, 물론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매너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그런 거 말고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? 이런 대화, 이런 또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네? 라는 게 되게 이제 호기심으로 작용이 많이 또 되더라고. 나는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대화를 나눴을 때 이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게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. 근데 이건 지식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.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, 그러니까 뭐 지식의 정도라기보다는 관심의 정도?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.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. 적지 않지.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또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인문학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랑은 다양하고 재밌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장님이야. 나? 놀라워?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. 네, 왜냐면은 일단은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는 조금 취약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또 한때 전쟁사 뭐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뭔가 공부 아닌 공부를 하긴 했었잖아. 그러니까 사실 역사를 보면 뭐 인류의 역사는 거의 전쟁사니까 그치. 반복되는 항상 전쟁. 지금 이 21세기 현대 사회에도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좋아하지만 역사, 철학 뭐 이런 분야 좋아하지만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어. 이게 밥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? 지적 허용 아니야? 약간 이런 어렸을 때는 어떤 그런 느낌인지 생각을 알 것 같아. 한 적은 있어. 근데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나이를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건 이제는 어떤 주어진 길이 아니라 그 길 안에서도 내 삶을 찾아야 되고, 그렇지? 그리고
수없이 많은 그 판단과 선택지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하다못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도대체 아이들 교육이 그치. 교육관을 목표가- 잡는 거 그렇지. 이런 것들. 그럼 그게 바로 인문학적 그치. 소양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.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, 그렇지? 여자라면 남자의 입장, 남자라면 여자의 삶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문화, 다른 종교까지, 시대. 다른 시대까지도 그러면서 나지만 내 삶에 갇혀 있지 않고 훨씬 정말 이렇게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뛰어넘는 이런 거 같아. 그 안에서 내 삶과 똑같은 길을 찾는다기보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나의 삶에 적용해서 뭔가 그렇지. 인생을 바꿔가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게 인문학인 것 같아. 그렇지. 왜냐면 내가 내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근본적인 나의 성향과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잖아.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여다봄으로써 3000년 전 철학자의 그 한마디가 정말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잖아. 정말 중세 유럽의 미술작품 하나 때문에 또 내 인생에 그치. 어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어렸을 땐 되게 그냥 허영의 말, 그냥 어떤 구호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너무 와닿아.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어떤 결정 그리고 그 결정 이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.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인간인가, 그치?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. 자, 그렇게까지 생각이 갈 수 있잖아. 근데 그게 가능하면 조금 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. 그치. 근데 사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인문학적인 소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고. 그리고 어른들도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. 도대체 이 교육에 그러니까 교육을 기능적으로만 봐버리면 이게 되게 골치 아픈 게 되는 거거든. 그게 아니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특히 우리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이. 근데 그 철학은 본인의 삶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. 근데 그게 한풀이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게 뭔가 성숙한 또 완숙한 삶의 철학이 아이의 행복한 삶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교육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성이 그래서 초등 때 인문학적 소재에 대한 그게 바로 독서거든. 그래서 당장 뭐 삶이란 무엇인가 그치, 이렇게 그렇기가 생각을 어렵지. 그치. 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 하나 읽고 여러 가지 재밌는 거 이야기 또 역사에 대한 것들 철학자의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소재를 접하면서 독서와 더 친숙해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게 그런 독서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도 좋고 그치. 요즘은 유튜브 채널도 너무 잘 나와 있죠. 또 요즘에 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워낙 그럼. 좋은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문화와 가까운 문화를 향유하기엔 너무 좋은 시대니까 아이들 뭐 게임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재밌는 또 유익한 그런 인문학적 소재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끔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책이 있고 그러니까 책이라는 걸 꼭 학습적인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어떤 삶에서 자양분이 되고 그게 나중에 솔직히 책 많이 읽고 우리가 문해력 얘기를 해서 문해력을 키워서 학습에 도움이 되고 그렇잖아. 뭐 말할 것도 없겠지. 그런 학습 역량 중에 중요한 게 문해력이지만 이런 독서는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배경 지식적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. 그렇지. 배경 지식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이게 더 좋잖아. 그래서 책을 읽는 거 매우 좋고 그거에 대한 독후 활동이 붙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게 쉽지 않은 집이 있을 수도 있어. 그러면 영상은 같이 보는데 부담이 없잖아. 그치? 그래서 아이들 수준의 영상이라도 그 맥락에 들어있는 주제는 뭐 어른들이 같이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주제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인문학과 관련된 그런 영상들 아이들이랑 같이 찾아보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고 이러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.
미술관, 그치. 미술관 체험. 박물관, 좋지. 그리고 문화재 같은데 이제 방문해서 해설을 듣고, 그러니까 뭐 인문학 수업이라고 하면 정말 뭐 이렇게 수업 그 교실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수업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책은 뭐 가장 중심이 되겠지만 아이들 흥미와 관심은 그러니까 책과 어우러져서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 부부책방 채널에서도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었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부부책방 링크 올려드릴게요. 에서 그런 내용도 그런 그림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작가의 삶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 아이들이. 그치, 스토리 같잖아. 스토리잖아. 실존하는 스토리잖아. 그치. 그리고 그림이 눈에 보이고 음악이 익숙했던. 있고. 그렇지, 음악이 있고.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사실 인문학 소재다. 책을 중심으로 하시고 이제는 조금 이제 코시국도 좀 풀려가면 그런 박물관, 미술관 그냥 집에만 갇혀있어서 얼마나 지금 답답해. 직접 아이 손을 잡고 또 관련된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는 그런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책도 이제는 학습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 흥미, 재미로 또 책도 가까워지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그런 본인의 인생의 삶에서 힘든 과정이나 고민이 있을 때 누구의 글귀 하나, 어떤 철학자의 말 하나, 그렇지? 어떤 미술작품 하나, 어떤 음악 하나. 그렇지.를 통해서 뭔가 스스로의 삶을 또 해석해내고 자신만의 삶을 어떤 선택을 그러니까 너무 좀 앞으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잖아. 취업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이 살아나갈 앞으로의 이 시대는 정말 더 우리 때처럼 뭔가 이렇게 정해진 직업군이라던가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 가능성이 펼쳐 있는 만큼 막연하기도 한 막연한 거잖아. 또 시대이기도 하고 그럴 때 엄청난 많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본인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어떤 중심 그러니까 주어진 삶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어떤 의지와 또 사람에 대한 또 애정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. 사실 뭐 어른들끼리의 이야기지만 삶은 늘상 유쾌할 수 없잖아. 삶 자체가 좀 고될 때도 사실은 많고 그럴 때일수록 뭔가 내 삶에 대한 그리고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인문학의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인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우리 아이들도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풍요로운 인생 그리고 본인의 삶을 정말 잘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좀 강인한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이 되고 그러니까 늘상 비교하면서 우울한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근데 그 중심에는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이라는 게 엄청난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인문학 하나를 통해서 자 인문학 수업을 통해서 문해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역사와 뭐 문학과 배경지식, 그렇지 배경지식도 충분히 이렇게 장착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이 가슴속에 있으면 말하고 싶어지거든. 그치? 가족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대화에서 시작해서 토론이 뭐 별건가 서로에 대해 서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게 토론이잖아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게 되고. 그렇지.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정말 중요한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교육인 진로교육. 자, 진로교육이라는 건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부터를 인식하는 게 바로 진로교육의 시작이고 그거는 정말 내 안에서만 갇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뭐 책을 통해서든 뭐 영상을 통해서든 이 세상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문학 수업 하나로 정말 많은 것들을
얻게 되잖아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꽂힌 소재가 있는데 그게 영어로 쓰여 있다. 영어 공부해야지. 그러면 영어로도 빠져들 수 있는 거잖아.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프렌즈, 그 미드 하나로 영어에 친숙해지는 것처럼 문화의 힘이 또 그렇게 강하기도 하고,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한 개념, 인문학이지만 우리의 삶,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삶 속에서 또 교육적인 효과까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. 그리고 부부 책방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에 올려놓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음악도 듣고 미술 작품도 한번 감상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?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오늘 우리 부배 교육 시선 여기서 끝.